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7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 모닝브리핑 시작합니다. 밤새 다우 S&P 500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술주 나스닥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오늘은 나스닥은 좀 떨어지고 대신 다우가 또 올라왔습니다. 다우가 0.41% 상승했어요. 35,208 35,000을 넘었는데 다우가 2만에서 3만까지 지수가 올라오는 게 약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2만에서 3만까지가 4년 가까이. 그런데 작년 11월에 3만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3만에서 4만 가려면 똑같이 4년 가까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8개월 만에 5,200까지 또 올랐습니다. 그러면 3만에서 4만까지 올라가는 것은 4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2년 내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기술이 발전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듯이 이런 주가지수 상승률이 훨씬 다우를 보더라도 2만 올라갈 때, 1만 올라갈 때, 2만 올라갈 때, 3만 올라갈 때, 또 3만에서 4만까지 갈 때 점점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됩니다. 반 정도가 아니라 5분의 1, 6분의 1로 축소가 돼요. 기간이. 그래서 오늘 또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35,064가 최고였는데 어제 35,064였어요. 그런데 35,208, 35,144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100을 넘어서 35,200까지 넘어섰습니다. S&P 500은 4,436, 어제 4,429였어요. 사상 최고치였는데 오늘 또 0.17% 상승해서 4,436. 그 뉴스들 보면 올 연말에 4,000 갈 것이다. 올 연말에 3,600, 3,800 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비관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수를 보면 올해 들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한 그 횟수 가장 많은 것이 S&P 500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까지 보면 한 30번 가까이 될 겁니다. 그때가 27번까지인가 알고 있었는데 아마 30번 가까이 될 거예요.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수십 번씩이나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한동안 상승을 잘 하다가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0.4% 하락했어요. 나스닥 100은 0.48% 하락했습니다. QQQ는 0.44% 하락. 또 S&P 500 최고치 뚫었죠. SPY, VOO는 똑같이 S&P 500 0.17%처럼 0.17%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주들은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그게 감소가 됐어요. 당연히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감소가 돼야죠. 그래야지 고용 인원들이 또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미국 노동부가 발표를 했어요.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94만 3천 명.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84만 5천 명을 넘어섰어요. 약 10만 명 정도 넘어섰죠. 훨씬 많이 넘어섰어요. 5월 달에는 고용 발표가 61만 4천 명. 6월 달에는 많이 올랐어요. 93만 8천 명. 그런데 이번 7월은 더 올랐어요. 94만 3천 명으로. 또 7월에 실업률도 보면 6월 달에 5.9%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0.5% 낮아진 5.4%로 실업률도 떨어졌어요. 전문가 예상치들이 약 5.7% 정도 예상을 했는데 5.4%로 실업률이 낮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고용률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또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고용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지표 발표로 인해서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3%대로
오랜만에 아주 크게 상승했어요. 오늘 7.3%나 상승했습니다. 한동안 0.1, 0.2%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가 오랜만에 0.3%대로 올라왔어요. 표를 보면 올 봄에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에 그게 큰 이슈가 됐어요. 그때는 1.7% 이상까지 상승을 했어요. 금리가 1.7% 이상. 그런데 요즘에 1.1, 1.2%였다가 오늘 크게 상승했어요. 7.3% 상승해서 1.3%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거기서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가 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이렇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변동성 지수라고 그럽니다. VIX 공포지수 이것은 오늘 6.5%나 하락을 했어요. 표를 보면 현재 16.15예요. 거의 예년 코로나 이전의 평년 수준에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작년 봄 코로나 한창일 때 이 표를 보면 50이 넘었었어요. 근데 이 50이 넘었던 것이 지금은 16.15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0.36% 하락했는데 어제하고 똑같이 오늘도 0.36%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치가 3,436이었거든요. 최고치 경신을 했었는데 오늘은 3,41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도 0.52% 하락을 하고 또 뒤늦게 시작했죠. 6월 30일 시작을 한 코덱스 미국 반도체 이것도 거의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0.38% 하락을 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 1,570원,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1,485원. 이렇게 ETF들은 10,000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벌써 10,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한동안 많이 하락을 해서 최저점에 비해서는 20% 이상 상승했지만 상장한 10,000원 기준으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5.7% 상승했죠. 가격만 보면 아니까 1,570원 5.7%. 그 다음 6월 30일 상장을 했으니까 이제 한 달 조금 더 됐죠. 1,485원이에요. 그러면 4.85% 상승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 1년 동안에 이 지수를 따라가는 S&P 500 지수 따라가는 SPY, 또 나스닥 지수 따라가는 QQQ,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따라가는 SOXX나 SOXQ를 보면 SOXQ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 SOXX, QQQ, SPY는 아주 오래된 미국의 대표적인 ETF들이에요. 지수를 추종하는 20년이 넘었어요. 이러한 세 가지를 보면 지수를 추종하는 걸 보면 반도체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보면은 1년을 보면은 SOXX 56% 상승했어요. QQQ는 34%, SPY가 3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50년, 100년의 역사적으로 보면 SPY가 평균 10%예요. 연간. 또 QQQ, 나스닥 따라가는 것은 연간 한 20% 정도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한 22에서 25%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에 1년 동안은 워낙 많이 하락을 했다가 올랐기 때문에 이만큼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5년간 본다 그러면 SOXS가 350%, QQQ가 221%, SPY는 103%. 그러면 5년 동안에 몇 배가 올랐나 이거를 보면 SPY는 103%. 몇 배예요? 2배죠? 100%면 2배니까. QQQ는 3.2배 올랐습니다. SOXX는 4.5배나 올랐어요. 무려 SPY의 3배. 또 QQQ는 SPY의 2배 올랐습니다. 5년을 보면 10년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SOXS가 743% 상승했다고. QQQ는 548%,
SPY가 235%. 그러니 해가 길수록 확률이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1년은 변동이 심하죠. 5년은 변동성이 적죠. 10년 길게 갈수록 변동성이 적게 되죠. 10년 동안에 SPY가 3.4배 상승했어요. QQQ가 6.5배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SOXX는 8.4배 상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삼성전자를 갖다가 비교를 한다 그러면 10년 동안 QQQ와 SPY의 딱 중간을 보시면 됩니다. QQQ가 6.5배, SPY가 3.4배 나왔죠. 삼성전자는 보통 4.5배에서 4.8배 정도 상승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10년 그러면 SPY, 그러니까 S&P 500과 나스닥 사이에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전지주 LIT 0.93% 상승해서 또 신고가를 올라갔습니다. 경신했어요. 또 자율주행 DRIV는 어제와 똑같은 신고가 경신했던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28.89달러예요. 이렇게 투자하기 좋은 종목들, 국내에서 이제 편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대형주들은 1등부터 4등까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아주 소폭 하락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오늘 조금 다운됐거든요. 나스닥이 0.4% 하락을 해서 테슬라가 2.17% 하락했어요. 그래서 700달러 아래로 또 떨어졌습니다. 다시 699달러. 니오는 더 많이 떨어졌어요. 전기차주들이 오늘 하락세입니다. 3.86%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보면은 종목들 특히 AMD 많이 올랐었죠. 1.99% 하락. 또 ASML 두 가지가 아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에요. 1.44%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리 종목들이 좋아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국내에 보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 다른 어떤 종목들 따라올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락을 또 하게 됩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바로 얼마 전에 지금 현재 18,000원 넘어섰죠. 이 배터리 차이나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따로 또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바로 얼마 전에 15,000원까지 떨어졌죠. 15,000원대. 지금 지나고 나고 보면 아이고 그때 좀 더 살걸. 그때 참 좋은 기회였는데 항상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을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조정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 조정이 바로 매수, 저가 매수 기회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주간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감소를 했어요. 38만 5천 명.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노동부 발표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94만 3천 명. 그래서 다우와 S&P 500이 또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무슨 고용지표, 실업보험 청구 건수, 또 이런 10년물 국채금리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전혀 몰라서도 평생 사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러한 지표들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린 가족분들,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은 모닝 브리핑 때 이런 처음 들어보시는 이런 단어들, 용어들 처음에는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잘 몰라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귀가 열리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아, 이 지표 때문에 이 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구나. 이런 것을 흐름을 알게 돼요. 흐름을 알게 되면 주가가 앞으로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대강 판단이 쓰고 어떠한 섹터가 앞으로 희망적이고 성장성이 있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눈이 점점 트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본인에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